첫 단원 여러 가지 물체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페이지 12페이지 펴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배울 거고요. 그 요소들을 분석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할 수 있고 혹은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단원이 처음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실생활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을 잘 하고 넘어가야 여기는 좀 재미없어도 여러분들 원래 재미없는 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물리가 다 재미없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동거리라는 거는 선생님이 정의부터 써줄게요. 이동거리는 선생님이 이제 그냥 띄우지 않고 계속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같이 쓰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꼬박꼬박 잘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잘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이제 여행 갈 때 보면 여행 가다가 노래를 하나 계속 들었다라고 하면 그 노래를 나중에 들으면 그 여행 갔을 때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경험들을 결합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필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필기한 걸 보면 혹은 다시 정리하다 보면 선생님 설명할 때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필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자, 변이는요. 자, 변이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차이를 변이라고 불러요. 이제 글로 써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랬는데 내가 이 길을 따라서 쭉 해서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동거리 정의에 의하면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곡선 요게 이동거리가 되겠죠. 요거는 이동거리가 됩니다. 변이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차이죠. 그래서 여기를 직선으로 이은 거 요거를 변위라고 부릅니다.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동거리는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혹은 변이는 방향이 있나요? 없나요? 자, 변이는 방향이 딱 특정되죠. 지금 화살표 방향. 근데 이동거리는 방향이 시시각각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방향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5m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이 같은 경우에는 변이는 방향이 정해지죠. 그래서 동동 북쪽으로 북동동 쪽으로 5m 갔다, 3m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겠죠. 변이랑 이동거리가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요. 요 이동거리처럼 크기만을 가지는 양을 스칼라라고 불러요. 크기만을 가져요. 근데 크기도 있으면서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애를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또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이는 벡터에 해당하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애들을 다 벡터라고 불러요. 스칼라는 크기만을 갖는 애들을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동거리를 표현해주고 변위를 표현해줄 때 우리가 기호라는 걸 쓰거든요. 기호.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쓰는 기호는 지도 같은 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거는 과수원이죠. 요거는 뭔가요? 학교죠. 여러분들 학교라는 게 설명하자면 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딱 정해놓은 걸 기호라고 불러요. 기호라고 불러요. 그러면 물리에서도 이제 많은 개념들이 나오니까 이걸 기호로 씁니다. 이동거리 혹은 변위를 영어로는 이동거리 해서 영어로는 shifting distance 해서 S를 씁니다. 맨 앞에 S를 써서 S라고 쓰면 보통 이제 이동거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가 얼마다 이렇게 S는 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변위도 비슷한 개념이어서 S라고 쓰는데 이동거리랑 변위의 차이점은 아까 스칼라와 벡터 차이, 방향이 있느냐 방향이 없느냐 요 차이였죠. 그래서 여기 변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 줍니다. 방향을 이야기하는 애야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벡터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라는 건 뭐냐면요, 셀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을 셀 때는 명으로 쓰죠. 만약에 연필을 셀 때는 자루라는 걸 쓰죠. 그래서 12자루가 한 다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10다스는 그 연필 12자루가 들어있는 통을 셀 때 쓰는 단위죠. 그래서 무언가를 세는 거를 쓰는 것의 기준, 이거를 단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동거리를 셀 수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10리 이거는 단위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8마일을 하면은 마일이라는 게 단위죠. 뭐 혹은 사람의 키를 할 때는 몇 피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단위를 미터를 씁니다. 미터 우리 평소에 쓰는데요. 이게 이제 과학에서 쓰이니까 우리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위이기 때문에 씁니다. 근데 몇 나라들이 이 미터 단위를 잘 안 써요.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뭐 메이저리그 이런 거 보면 속도하면 마일로 표시하죠. 자동차 달릴 때 속도도 마일로 표시하죠. 키도 몇 피트 이렇게 얘기하죠. 몇 피트 얘기하고 몇 인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피트, 인치 이런 것들이 단위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인치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를 1인치로 잡았대요. 그래서 대략 한 2.54cm 정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손가락 보면 2.54 안 돼요? 미국 애들이니까 손가락 좀 긴가 봐요. 그래서 인치. 피트는 발바닥 크기 대략 한 30.3cm 정도 돼요. 걔들 발이 큰가 봐. 그래서 그 정도로 쓰고 피트, 마일은 뭔지 모르겠네. 야드는 이렇게 손을 쭉 뻗었을 때 코끝부터 손끝까지의 거리 대략 한 90cm 정도 되거든요. 얘네들끼리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리 이런 거 썼는데 이런 것들이 통일이 필요하고 국가 간의 통일 그리고 조금 기준이 필요하다 해서 국제 이제 표준 이제 단위를 제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게 미터입니다. 이 미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지구 둘레, 지구 한 바퀴를 4천만 분의 1로 쪼개놓은 걸 1미터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바꿔서 다시 얘기하면 지구 둘레는 4천만 미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킬로미터로 얘기해 볼까? 4천만 미터래요. 그러면 킬로미터는 킬로가 100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4천만 미터니까 4만 킬로미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킬로미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접두어라는 게 있거든요. 접두어라는 걸 좀 얘기해 줄게요. 붙는다. 어디에? 두에. 머리에 붙는다. 머리에 붙는 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디 머리에 붙냐면 단위 앞에 붙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접두어 중에 킬로라는 게 있어요. 얘는 1000을 의미해요. 1000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킬로미터다 이러면 1000미터죠. 그래서 1000을 의미하는 걸 딱 붙여줘요. 그 앞에 붙여줘서 접두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두어 킬로가 있고요. 이렇게 대문자 M 써서 읽을 때는 메가라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1000에다가 또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메가.
기가도 있죠. 이거는 1000에다가 또 1000에다가 또 1000 이렇게 씁니다. 이걸 기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 10의 3승 10인데 1 한 다음에 0이 3개야. 10의 3승. 10의 6승 1 한 다음에 0이 6개야. 10의 9승 0이 9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더 작은 걸 표현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 1mm는 몇 미터예요? 1000분의 1m죠. 그래서 밀리는 10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밀리는 M으로 시작하잖아. 근데 메가는 대문자니까 밀리는 소문자. 근데 이제 밀리랑 미터랑 좀 헷갈리죠. 그래서 M 이렇게 쓰죠. 이제 요거 앞에 거는 밀리로 있고 뒤에 거는 미터로 읽는 거예요. 3mm 이렇게 쓰는 거지. 자, 밀리는 1000분의 1. 1000분의 1.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러분 토렌트 그 아이콘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 문자인데 뮤라고 읽어요. 이거를 우리가 A라고 읽는 것처럼, 이거를 알파라고 읽는 것처럼 이걸 뮤라고 읽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토렌트 그 프로그램이 뮤 토렌트예요. 그래서 얘는 뮤라고 읽진 않고 단위 접두어로 쓸 때는 마이크로라고 씁니다. 얘는 뭐냐면 1000에 또 1000 분의 1. 자, 나노 이렇게 써서 나노, 뭐 네이노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빵빵빵 빵빵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접두어 여러분들 대충 아셔서 이게 앞에 붙어 있으면 얼마 크기인지 이제 대략적으로 짧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 위에도 있고 더 밑에도 있어요. 밀리는 1000분의 1이니까 10에 빵이 3개 붙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접두어라는 거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동거리, 변위의 정의, 그리고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 그리고 접두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과 속도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속력, 속도,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차이 두지 않고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니까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야. 이래서 선생님 아버지랑 차 타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속도가 너무 빠르다,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그럴 때는 속도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속력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한 대 맞죠? 평소에는 그냥 써요. 선생님도 평소에 여러분들하고 그냥 일상 대화할 때는 섞어서 써요. 근데 우리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될 습관들이 생겨요. 그때는 좀 구분을 해서 쓰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인데요.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물체의 뭐를 표현하는? 빠르기를 표현하는 물리량이에요. 자, 그럼 물체가 빠르다. 100m 가면 빠른 거예요? 100m 가면 빠른 거예요? 모르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 빠르다라는 거는 일단 많이 가야 돼. 많이 가야 빠른 거야. 또 짧은 시간 안에 가야 빠른 거죠. 그 두 가지 요소밖에 없죠. 얼만큼 갔냐? 얼마 동안 갔냐? 두 개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짧을수록 좋고 거리는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거리는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시간은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체 빠르기를 나타내니까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분모에 뭐가 들어갔냐면 시간이 들어가고요. 이동한 시간. 그리고 속력은 분자에는 이동거리가 들어갑니다.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둘의 차이점을 알겠나요? 근데 이동거리는 아까 스칼라라고 그랬잖아요. 변위는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얘기할 수 있고요. 속력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기호 한번 알아봅시다.
속력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V라고 씁니다. S라고 쓰고 싶어요. 스피드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앞에서 이동거리를 S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겹쳐서 안 돼요. 그러면 V라고 쓰는데 벨로시티 요거에 첫 자를 따서 V라고 씁니다. 그럼 요건 속력이고요. 이렇게 쓰면 속도겠죠. 그래서 앞에 이동거리와 변위에서부터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 속력과 속도의 단위. 몇 초 동안 얼마나 갔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속력 단위는 킬로미터 per hour. 그래서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하죠. 시속 시간당 몇 킬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쓰는데요. 물리에서는 많이 쓰는 게 미터 퍼 세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거리 단위를 미터로 잡았고 그리고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는 초예요. 그래서 세크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미터 퍼 세크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이동거리 몇 미터를 몇 초 동안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속도도 마찬가지로 미터 나누기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속력과 속도의 단위 알아봤고요. 기호도 알아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좀 불편하니까 기호로 표현해 봅시다. 자, 속력의 기호는 V라고 했죠? 는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냐 이거고요. 이동거리 얼만큼 갔냐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V는 델타 T. 이 델타라는 건 변화량이라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델타가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리고 델타 S. 그래서 이동거리인데 얼만큼 이동했냐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 델타 S. 위치가 얼만큼 바뀌었냐, 위치가 시시각각 얼만큼 바뀌었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속도를 표현할 때는 속도는 시간분의 여기서는 변이라는 걸 좀 강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속도는 여기서 델타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 델타가 붙고 안 붙고 이거는 그냥 표현의 차이, 좀 더 뭘 강조하냐 이런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3초 동안 12m를 이동했어요. 자, 속력 얼마입니까? 3초 동안 12m 이동했습니다. 그럼 속력 어떻게 구해요? 속력은 시간 3초분의 12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서 12 나누기 3 하니까 4 하고 뒤에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면 돼요. 자, 3초 동안 12m를 가는데 그래서 4m per sec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3초 동안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좀 느리고 이래서 어쨌든 그 안에 어떻게 움직였든 12m를 간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갔을 수도 있고요. 빠르게 가다가 느리게 가다, 빠르게 가다 느리게 가다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3초 동안의 평균은 4m per sec라는 얘기예요. 4m per sec로 일정하게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게 가다가 느리게, 4보다 크다가 작다가 크다 작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일단은 물리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받아들이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왜 저러지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런 게 있다네. 내가 뭐 가타부타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받아들이고서 써먹다 보면 이게 왜 그렇구나, 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물리가 그런 특성이 좀 심한 과목이어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잘 될 겁니다. 자, 순간속도랑 이제 평균속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면 마라톤을 한다. 그럼 처음에는 열심히 빨리 뛰겠죠? 그리고 나중엔 천천히 뛰겠죠? 그래서 40km를
2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예요? 속력이 얼마예요? 40km를 2시간 갔으니까 나눠서 20km/h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한 게 평균 속도예요. 우리가 마라톤 뛰면서 일정한 속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뛰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 짧은 순간을 측정하는 거야. 지금 뭐 2시간 동안 뛰었는데 어느 중간쯤에 한 1초 정도를 측정했어요. 1초 정도를 측정했는데 이때 이동한 게 8m를 갔어요. 그러면 얘는 8m/s예요. 이러면 얘는 순간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짧은 순간. 근데 사실 마라톤 내에서 1초면 되게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속도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한 5초간 이동한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데 그때 1초만 측정했으면 그렇게 짧은 순간은 아니죠. 뭐 0.001초 해줘야 되겠죠. 뭐 그 정도는 돼야 순간속도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순간속도나 평균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우리 아까 지금 여기에 순간속도, 평균속도, 순간속력, 평균속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잠깐 이 앞에 잠깐 넘어갑시다. 속력과 속도 선생님 얘기할 때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운동장 트랙이 있는데 운동장 트랙이 보통 400m죠. 400m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바퀴 돌아서 뛰어가서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릴까? 한 40초 걸렸다고 합시다. 한 바퀴 도는데 40초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400m 갔는데 40초 걸렸으니까 400m 나누기 40초 하니까 10m/s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계산해 봅시다. 자, 속도 해봅시다. 속도. 그럼 이 사람의 속도는 얼마냐? 속도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40초분의 변위를 하는 거였었죠. 변위. 그럼 변위가 얼마예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왔어요. 그럼 변위가 얼마예요? 0이죠. 0. 그러면 얘 속도는 40초 동안의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뭔가 슬프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만약에 20초만 해볼게. 그럼 20초 하면은 이만큼 와서 여기까지 왔겠죠. 반대 방향. 그러면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요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50m다. 그럼 반 왔으니까 20초 걸렸겠네? 그러면 50m를 20초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대략 얼마 나오네요? 22.5m/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방향이 있다 그러면 남쪽으로 2.5m/s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방향이 있어야 돼요. 속도 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력 속도, 순간 속도, 평균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도의 정의는 잠깐 건너뛸게요.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에 지금 정리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쓰시면 되는데 이 가속도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가속도는 조금 이따 하고 뭘 할 거냐? 그래프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가 운동했을 때 그 물체의 운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파악하기 쉽게. 근데 여러분들 파악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려울 거야. 왜 어렵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많이 해보면 쉬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자, 여기를 위치라고 씁시다. Y축을 위치, X축을 시간이라고 씁시다. 자, 위치라는 거는 몇 미터 위치에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단위는 미터예요. 자, 시간은 세크예요. 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 만나시면 맨 처음에 축이 뭔지 봐야 돼. 아, 위치 축이 있고 시간 축이 있구나. 위치 시간 그래프구나. 이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찍, 찍.
짠짠짠짠짠짠짠짠. 여기 값을 2라고 할게요. 여기 값을 4라고 할게요. 여기 값을 2, 여기를 5.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딱 만나시면 맨 먼저 해야 될 거. 맨 먼저 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축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냐를 찾는 거예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 나오면 첫 번째 언제 어디 이거 파악하시면 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0초일 때 어디 있어요? 2m에 있죠. 2초일 때 어디 있어요? 4m 있죠. 5초일 때는 4m 위치에 있죠. 1초일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3m에 있죠. 요거 알아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울기를 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죠. 이거의 의미가 뭐냐? 그럼 여기 그래프에서 봐봐. 그래프에서 X 변화량이라는 게 X축이 뭐예요? 지금 시간이죠. 시간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시간 변화량, 아까 델타 T, 위치 변화량 델타 S. 여기서 방향 얘기하면 변이, 방향 얘기하지 않으면 이동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라는 거는 지금 시간분의 위치, 위치가 얼만큼 바뀌었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결국 뭐다? 속력이다. 혹은 방향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면 속도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기울기 얼마인가요?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X 변화량 얼마예요? 2초. Y 변화량 얼마예요? 2m.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 2초 동안 2m 갔으니까 X축 변화량이 2초고 Y축 변화량이 2m니까 2m 나누기 2세크 하니까 1m/s다. 그럼 기울기를 보면 이 기울기가 1이니까 1m/s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부분 기울기는 얼마예요? 기울기 3초 동안 변이가 빵이네. 그럼 3분의 빵 해서 0m/s. 움직이지 않았다.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 만나시면 요런 거를 찾아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따 이제 문제 풀어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까지만 설명해주고 끝낼게요. 자,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속도인데 속도는 단위가 m/s라고 했죠? 여기 시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시간 세크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래프 복사해 볼게요. 이만큼해서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진짜예요. 자, 아까 그래프랑 똑같이 해서 붙였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움직임을 한 걸까요?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아닐까요? 얘랑 똑같은 움직임을 했다? 안 했다? 한번 볼게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뭐냐면 이 물체가 이러한 속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 봐야 될 거 언제 얼마 이걸 봐야 돼요. 0초일 때 속도가 얼마입니까? 2m/s입니다. 플러스 2m/s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3초일 때는 얼마예요? 3초일 때 4m/s입니다. 1초일 때는 얼마예요? 3m/s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단 다르다는 거 알아냈어. 자, 얘는 0초부터 2초 동안 이만큼 동안 1m/s로 움직였어요. 계속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근데 얘는 2m/s, 3m/s, 4m/s 빨라진 거예요. 속도 자체가 다르죠.
그래프가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옮기면 모양이 확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기울기는 아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이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가속도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그래서 가속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 면적을 봅시다.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면적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네모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죠. 삼각형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죠. 그게 면적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은 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하냐면 요만큼 구하고 절반이니까 요것만 취하겠다 해서 2분의 1만 떼가는 거예요. 그럼 면적을 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럼 면적. 가로가 뭐예요? 시간 곱하기 세로는 속도. 속도 곱하기 시간. 시속 100km로 100km/h로 2시간 갔어요. 얼마 갈 수 있어요? 200km 갈 수 있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속도 곱하기 시간. 그렇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는 이동거리 혹은 변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기울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여기 기울기 1이죠. 1.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계산해 볼게요. 자, 가로 변화량이 2세크, 세로 변화량이 얼마예요? 2m/s에서 4m/s 됐죠. 2m/s 변했죠. 이렇게 쓰는 거야. 2m/s 나누기 해주면 돼요. 얼마? 1. 뒤에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m/s를 세크로 나눈 거죠. 이거 번분수예요. 우리 배웠던 거 이거지 이거. m/s 나누기 세크분의 1 이거. 그러면은 밑에 거 곱해서 아래 위에 거 곱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1m/s 곱하기 세크. 그러니까 세크 곱하기 세크니까 한 번에 써줍시다. 세크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면적 한번 해봅시다. 면적을 어떻게 구해볼까 해보니까, 자, 여기 지우고 2초부터 5초까지 얼마나 갔을까요? 하면 그냥 생각해보면 2초부터 5초까지는 이만큼은 4m/s로 3초 동안 갔으니까 12m 간 거겠죠. 그거 의미가 이 면적이에요. 여기 면적. 그래서 밑변 3, 높이 4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거리가 4m/s 곱하기 3세크. 그러니까 m/s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냥이니까 곱하지니까 세크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12m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산해 볼까요? 여기 삼각형 밑에 잘라서 네모 얼마예요? 2m/s 곱하기 2세크 그러니까 4m 같습니다. 위에 삼각형은 밑에 2, 높이 2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니까 2m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총 5초 동안 몇 미터 갔어요? 2m 더하기 4m 더하기 12m 하니까 18m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처음 2초 동안은 몇 미터 갔어요? 6m 갔습니다. 나중 3초 동안은 2초부터 5초까지 얼마큼 갔어요? 12m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고 해요. 중학교 때 배우긴 했지만
근데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물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딴 거 하지 말고 오늘 배운 거 다시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